보수적으로 보게 된다면 현재 이 구간을 지키지 못하고 밀려나게 될 경우에는 1차 지지선은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하였던 0.038원 부근이 될 것이고, 또한 현재 가격대에서 지지선을 형성해주고 그러한 지지선을 형성하는 데 성공을 한다면 다음 저항선은 0.05원까지 그리고 연내 전고점을 향한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솔라나 생태계의 심장 역할을 하는 밈코인, 바로 봉크코인이죠. 자, 다시금 이 왕의 귀환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4월에 0.016원부터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던 저로서는 드디어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기쁨이 흐릅니다. 자, 몇 달간의 지루한 횡보와 6월 당시 다시금 조정이 오는 모습을 보고 잠시 기분이 오늘의 날씨처럼 우중충해졌었지만 뚫어주길 바랬던 0.038원을 확실하게 넘어서주면서 저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열광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또 다른 주인공이 바로 봉크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봉크코인은 25년 초부터 0.022원에서 0.032원 사이의 좁은 박스권에 매우 긴 시간 동안 횡보를 하였고, 이는 매도 압력을 소화시키면서 새로운 매수세를 유입시키는 힘을 응축하는 과정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7월 초 이 기나긴 박스권 상단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해주면서 중요한 저항선이었던 0.038 라인을 강력하게 뚫어낸 것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겠죠. 자, 현재는 0.043 부근에서 다시금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가 아니라 긴 마라톤 여정을 하기 위한 순 고르기를 하면서 다음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 이 구간을 성공적으로 지지선으로 만들어주게 된다면 차트상 다음 목표는 0.05원 그리고 그 이상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자,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 제가 소통을 정말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좋아요와 관심을 많이 좋아하는데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덕분에 어제 밤잠을 설치고 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또 영상 촬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수많은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 간단하게나마 블로그에 정리해두었으니까 네이버에 코인피커 검색하셔서 블로그 한번 방문해주시고 그 외 섹터별로 유튜브 채널 준비 중에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봉크코인이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침체기에 있던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활력이 돌게 되면서 최근 솔라나의 가격이 안정세를 찾게 되었고 생태계가 활성화가 되면서 네트워크 내의 디파이 활동과 1일 사용자 수가 다시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솔라나 생태계가 활기를 되찾게 된다면 그 생태계에서 대표적인 커뮤니티 코인이자 유동성을 담당하고 있는 봉크코인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고 솔라나 자체에서도 밀어주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솔라나의 부활은 봉크코인의 부활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최근 봉크코인은 대규모 토큰 소각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유통량을 줄이고 토큰의 희소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봉크다펀 즉 레츠봉크 프로젝트에서 발행한 수많은 밈코인들을 레이디움과 협력하여 발행하고 거래하면서 수익의 절반을 봉크코인을 소각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봉크스왑이나 레츠봉크 같은 자체적인 유틸리티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솔라나 디앱의 결제 및 보상 수단으로 통합되면서 실질적인 사용 사례로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그레이스케일 또한 이 봉크를 운영 고려 자산 목록에 추가를 하게 되고 월가에서도 봉크를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밈코인이라는 꼬리표를 하나씩 떼어가면서 또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의 새로운 유동성과 긍정적인 기대감을 계속해서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 보수적으로 보게 된다면 현재 이 구간을 지키지 못하고 밀려나게 될 경우에는 1차 지지선은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하였던 0.038원 부근이 될 것이고 추격 매수를 진행하거나 지금 바로 신규 매수를 들어가기보다는 이러한 지지선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 또한 현재 가격대에서 지지선을 형성해주고 그러한 지지선을 형성하는 데 성공을 한다면 다음 저항선이 0.05원까지 그리고 연내 전고점을 향한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특히나 이럴 경우에는 솔라나 생태계의 확장세가 지속되는 것 또한 중요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며칠간 대규모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 지갑들 사이에서 거래소로 입금을 하기보다는 개인 지갑으로의 출금 현상이 포착이 되고 있고 이는 대규모 투자자들이 현재 가격대를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로 작용합니다. 자,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겼다는 말은 나는 매도를 하지 않고 홀딩 즉 장기간 보유를 하고 싶기 때문에 안전하게 들고 있을 거야 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되고 반대로 이러한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옮겨올 때는 매도에 대한 압력이 발생하게 되고 실제로 매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그러한 현상이 시장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고래들의 움직임 말고도 봉크 자체를 보유한 지갑의 총 개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서 기존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시장의 새로운 자금들이 봉크 코인으로 유입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상승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0만 개의 지갑 개수가 달성이 된다면 봉크 코인 1조 개가 소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할 경우에 시너지 효과로 작용하게 되면서 코인의 가격은 더욱더 오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솔라나 생태계에는 트럼프 오피셜과 북오브 밈 그리고 위프 같은 수많은 밈코인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였었고, 이름도 모르는 많은 밈코인들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왜 시장은 다시금 봉크 코인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자, 봉크는 단순히 유행만을 쫓아서 만들어진 코인이 아니라 2022년 말에 FTX 사태로 인하여서 모두가 솔라나 생태계를 떠나던 시점에 신도부리를 외치며 솔라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커뮤니티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그야말로 솔라나의 부활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그리고 예전에 붐이 일어났고 반짝하고 사라진 밈코인들이 재미와 인기에 기대게 된다면, 봉크 자체는 솔라나 생태계 곳곳에 혈관처럼 뻗어있는 수많은 디앱들과의 깊은 통합을 이루고 있고, 다른 코인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봉크 코인만의 진정한 저력이라고 볼 수 있고, 시장이 다시금 오리지널을 선택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금 조정 국면에 들어서고 어제까지만 해도 12만 달러를 넘는 강세의 흐름을 보였지만, 현재는 11.7K 선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단기 고점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락은 아직까지는 자연스러운 단기 조정으로 해석이 되고, 특히나 최근 며칠간 ETF 관련 유입 자금이 계속되고 트럼프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 발언과 더불어서 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크립토 위크 입법 일정 등은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이번 조정이 새로운 진입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관점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알트코인 시장에서는 다소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에 일부 알트코인들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소형 프로젝트들에 대한 수급은 다소 둔화된 흐름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의회에서 크립토 관련 3대 법안으로 불리우는 지니어스 법안이나 클리어리티 법안 그리고 CBDC 감시 방지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된 규제 명확성을 제시하는 내용이고, 증권성 여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법안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던 규제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관련 기대감이 지난 일주일간의 상승에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번 주 안에 일부 법안의 초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를 선반영하면서 조정 중에도 일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최근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전과 달리 이번 상승장은 ETF나 정책 요인 외에도 실질적으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자산 배분 차원에서 편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국내 시장을 보게 된다면 업비트에서는 오늘 기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거래량 자체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아침부터 유입된 해외 자금 일부가 XRP와 솔라나에 집중이 되면서 특정 알트코인들의 일시적인 반등도 있었고, 그 외에 메타마스크와 연동된 디파이 관련 토큰들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따라가는 모습이고, 알트코인 전반에 대한 추세 전환은 아직 시기상조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조정이 단기 반등 구간을 만들 수 있는지와 하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크립토 입법안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당분간 시장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와 함께 주요 기관들의 추가 매수 여부와 ETF 유입 데이터,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되는 미국 소매 판매 지표 등도 체크하셔야 할 중요할 포인트입니다. 자, 영상을 마치면서 지금처럼 시장이 위아래로 출렁이는 시기일수록 객관적인 데이터와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시점이고, 괜히 소문이나 루머에 휩쓸려서 추격 매수를 했다가는 물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게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종목들을 볼 때 무조건 좋은 것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좋게 보는 종목과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함께 공유하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구독을 하시고 계속 지켜보시다 보면 이러한 종목은 구매를 해서는 안 된다, 혹은 이 종목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구독해두시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프로필 링크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소통방에 질문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수익 보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